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며 놀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변한 모습에 친구가 놀란 상황이죠.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 기준 32.5%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3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뜻입니다. 과체중인 분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2명 중 1명이 해당할 수 있겠죠.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40%, 거의 2명 중 1명, 여자는 22%, 5명 중 1명입니다. 연령대로 보시면 30대에서 40대 남성의 경우 둘 중 1명은 비만, 여성분들의 경우 완경기 이후인 50에서 70대에서 3명 중 1명이 비만인 수준입니다. 이 비만은 그저 외모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비만 환자에서 풍부한 지방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관절염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장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체중 감량 시작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살 빼면 오히려 주름 생기고 더 늙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만큼의 체중 감량을 하면 외적으로는 더 젊어 보이고 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지 알려드리고 목표 체중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식사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뒤로 갈수록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10% 간헐적 단식 20분. 첫 번째로 10%입니다. 너무 과한 다이어트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오히려 늙어 보일까 걱정이 되신다면 목표를 딱 10% 감량으로 잡고 시작하세요. 현재 60kg라면 6kg 감량, 70kg라면 7kg, 80kg라면 8kg 감량을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체중의 10%를 감량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질환의 전 단계에 있던 사람이 정상화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 그러한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경우에도 질병이 완화되는 수치가 체중의 10% 감량입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에도 10% 체중 감량을 했을 때 통증 완화가 관찰됩니다. 특히 체중의 10%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볼이 꺼져서 너무 늙어 보인다든지 주름이 생겨 더 늙어 보이고 보기 싫어지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굴 선이 오히려 선명해져서 전보다 젊어 보이고 보기 좋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중 감량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낼 수 있는 확실히 입증된 간단한 체중 감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배제해두고 각종 영양제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어서 상태를 호전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체중의 10%를 빼는데 적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30대라면 3개월, 40대라면 4개월, 50대라면 5개월, 60대라면 6개월의 기간을 잡고 다이어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목표 체중을 달성하려고 하면 나오는 결과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열정으로 다이어트를 막 시작했다가 결국 좌절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넘치는 열정으로 겨우 그 목표 체중에 달성했는데 결국 다시 요요가 와서 기존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몇 개월 정도 여유롭게 기간을 잡아서 하면 왜 실패율이 낮아질까요? 현재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면 이게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수년간의 좋지 않은 운동습관, 식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까지도 풍부한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영향을 받아 염증에 찌들어져 있고 약해진 상태죠. 이 체중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몇 년간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 식습관이 만들어낸 단단한 결과치입니다. 이 10% 체중을 감량한 사람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굉장히 큰 과정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성공하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30대 환자분께서 3달 동안 체중의 10%를 감량하고 나면 본인의 식습관, 생활습관,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변해버려요. 이 다이어트 습관이 오랫동안 몸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이라
관절염을 앓고 계신 6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60대 어르신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어르신들께서 이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혹시 40대부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드로 띄워놓은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목표는 체중의 10% 감량으로 한다. 10% 감량을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관절염을 호전시키고 외적으로도 젊어 보인다. 기간은 30대는 3개월, 40대는 4개월, 50대는 5개월, 60대는 6개월. 젊을수록 새로운 습관이 몸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특히 누가 봐도 외적으로도 젊어 보이고 내적으로도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은 단연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 이야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오토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 12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체 내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저는 오토파지를 간단히 우리 몸 안의 청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노화된 세포, 불필요한 세포 소기관, 찌꺼기, 암세포 등을 싹 청소해주기 때문이죠. 우리 몸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나쁜 세포들만 제거해준다면 참 아쉽겠죠.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어 노화된 세포와 찌꺼기들이 제거되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게 피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실천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서 피부가 좋아지는 영향도 물론 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간식과 야식을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아니, 간식, 야식을 적게 먹는 거랑 피부랑 무슨 상관? 의아하시죠? 우리가 야식과 간식으로 주로 먹는 음식은 떡볶이나 마라탕과 같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들인데요. 탄수화물이 과잉 공급되면 남아 도는 포도당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 AGE를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생기면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이 변성되어 뻣뻣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은 동맥경화,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신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오토파지와 최종 당화산물의 감소로 인해 외적으로는 피부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젊어지고 내적으로는 각종 성인병 발병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도 굉장히 좋죠. 우리의 목표인 10% 체중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다 필요 없이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하루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짜면 누구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 저녁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를 단식 시간으로 잡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녁 7시에서 오전 11시 단식이 생활 패턴에 잘 맞을 수 있어 추천드리지만 저녁 6시에서 오전 10시, 저녁 8시에서 정오까지 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식 시간을 골라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식에 몸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살 안 빠진다던데 하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체중의 10%까지는 간헐적 단식만 하셔도 잘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판서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에 띄워드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20분입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으로 가져가 주세요. 음식은 천천히 먹을수록 포만감도 올라가고 음식량을 조절하기도 쉬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린 투표인데요. 식사를 하실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냐는 투표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 때 뭘 보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다이어트 관련 채널에서 식사를 하면서 영상을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친구들과 밖에서 간단한 브런치를 먹으러 간 경우를 생각해보면 음식 기다리는데 10분에서 20분, 그런데 먹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할 때
본인의 먹는 속도나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상대방의 먹는 속도를 맞추다 보니 더 빨리 먹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상대방이 식사를 끝내고 있는 것 같으면 나도 같이 얼른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구랑 같이 있다면 같이 보면서 식사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20분짜리 넷플릭스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끼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40분짜리 드라마를 점심 한번, 저녁 한번 끊어서 보는 것도 좋겠죠. 특히 요즘은 TV에도 그 프로그램이 몇 분 남았는지가 다 표시가 되죠. 그저 의식적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수저도 천천히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천히 먹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영상 기능이 있는 타이머를 세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천천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손에는 이렇게 폰을 들고 쇼츠를 스와이프하면서 막 보고 있고, 한 손으로는 수저를 들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본다면, 그러면 정말 가장 안 좋겠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먹는 속도도 조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통증의학 전문의가 왜 이렇게 영양에 관심이 많아?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2023년부터 1년간 공중보건의사로 섬에서 근무하며 하루 20명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의 통증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요. 섬에서의 첫 한 달은 관절통, 신경통, 두통 등 통증 질환을 치료해 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체중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 다시 아파서 또 오고 다시 아파서 또 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영양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해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체중 감량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누구든 못 시키겠어 라는 마음으로 한 분당 진료를 20분 이상씩 봐가며 교육을 했어요. 이제 꼬박 1년이 다 되어가고 곧 저는 섬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고 실천을 정말 잘해주신 감사한 어르신들께서는 혈당과 혈압 관리가 잘 돼서 약 용량을 줄이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 관절통이 너무 많이 줄어드셔서 원래는 3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오시던 분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외적으로도 10년 젊어지고 내적으로도 젊은 신체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